장모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입니다. 네. 이제 21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. 네, 네. 네. 짧게 위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예,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이고요. 또 인천 서구을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있고요.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굉장히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가는 거 때문에 맞습니다.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9월 13일에 어린이집 관련 육아지원센터랑 토론들도 하셨던데 뭐 토론에 가셔서 뭐 느낀 점 있으셨습니까? 이제 어린이집하고 25년까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걸 교육부로 행정부치 통합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발표가 됐는데,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, 어떤 상으로,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통합할 것인가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. 특히나 이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부분들은 이게 좀 약간 사실은 교육보다는 보육에 가깝잖아요.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, 교육청 산하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게 또 있고, 복지부 산하로 해서 지방마다 육아지원센터가 또 있어요. 지금 복지부 소관에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부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거지. 또 이제 재정 통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복지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 지원하잖아요. 이게 교육청으로 가버리게 되면 뭐 지자체의 지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것 같고, 물론 뭐 그 외에도 교사 자격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, 그 과정에서 여러 뭐 관계자들의 의견들, 또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그 아동과 또 학부모들 입장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고, 그런 부분들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최근 전국 교육감님들과도 만나셨더라고요. 저는 또 교육감님들과 무엇을 논의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요즘 어쨌든 간에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들, 그리고 그 일단 입법 과제로 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일부 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말하자면 아동복지법도 좀 개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왔어. 오늘 아침하고 오후에 지금 법안 소위에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, 초중등 교육법상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 정서학대라든지 아니면 방임이라든지 몇 가지는 정당한 교육 활동에 일환으로 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. 그걸 아동복지법에서 넣어달라 그러는데,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, 또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. 교육청 내에 말하자면 아동학대 심판위를 따로 두는 투트랙으로 하자. 이 법안이 지금 정천수 의원이 발의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고, 지금 이게 아마 토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즘 상임위 이슈가 여야 아주 논쟁이 있지요. 좀 궁금합니다. 상임위는. 전 국민적인 또 이슈가 된 게 아까 교원 지위 관련해서 어쨌든 또 아동복지나 아동 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권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또 있는 거고, 뭐 거부권도 행사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호법, 상장 문제도 있고요. 그다음 필수 의료 공백들이 있잖아요. 의사수도 늘리면서 동시에 그 지역 의료 공백과 또 필수 의료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. 그 문제도 이해관계가 많이 몰려 있어서 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, 어쨌든 지방의대나 공공의대, 지역의대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과제들이 좀 앞에 놓여 있고 그렇죠. 예. 대학을 이제 지자체로 넘긴다면서요. 일부에서 이제 공공의대를 신설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, 그래서 예를 들어 레지던트까지 하고 한 10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뽑는, 대학생을 뽑는, 근데 그런 지역의사제를 한다든지, 공공의대는 말하자면 공공 분야나 응급 필수 의료를 할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, 의사 정원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학을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완강한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거고, 그걸 중심에 놓고 각자의 이해와 요구는 조금씩 서로 반영하고 또 상생하는 방법. 10월 국정감사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? 뭐 특별하게 다룰 현안도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뭐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고 정기 국감이잖아요. 성과들을 가지고 또 총선 치르고 그래야 되니까
아마 총력을 다해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치적 대결 논리로 갈 수 있는 사안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또 복지와 어떻게 보면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잘 개선책을 발굴해내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뭐 건강보험도 보장성을 늘리면서도 또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국정감사 앞두고 여당 복지위원회,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여당이 야당 말고 여당. 이렇게 보면 이게 여야가 아직도 이렇게 덜 바뀐 것 같아요. 여당이 야당 같고 아직도 네. 또 우리는 야당으로서 좀 해야 되는지 여당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여야를 딱 네. 합쳐서 대체적으로 뭐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서로 또 어느 정도 소통도 가능하고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잘 준비하셔서 어쨌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. 사실 이 기금 고갈로 국민들 또 뭐 공무원들 다들 좀 이렇게 불신들도 가지고 있고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국민연금 받지 못할 거라는 뭐 또 국민적 우려들 사실 밖에서 느끼는 것들은 더 크더라고요.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민연금도 이게 이제 보장성 확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어떤 데는 양립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대립되는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덜 내고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무조건 또 뭐 조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속 균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정부와는 어쨌든 간에 소득 대체율 자체가 워낙 낮게 돼 있어서 국민의 또 40%가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20%밖에 안 돼요. 소득 대체율이. 선진국의 60%에 3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의 3분의 1뿐이 안 되는 소득 대체율에서 이걸 또 덜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후세대, 미래 세대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문제는 또 이 문제를 개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건 뭐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인데 특히 우리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20대들에 대한 다가가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. 그죠? 국민연금 혹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순차적으로 조금씩 늦게 받게 지금 설계돼 있잖아요. 제 연령이 한 62세분가 그거 한 1년씩 이렇게 죽게. 근데 보통 퇴직은 실질적으로 뭐 한 58세나 이렇게 퇴직해 버리면 그 받는 기간이 사이에 사실은 그 비어 있잖아요. 어르신들 일해야 되고 심지어는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50%가 넘는 상황. 그렇지 않고는 삶이 가능하지 않는 이게 한국 현실의 반영이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도 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게 건강에 좋긴 하지만 그게 생계 수단이 되면 굉장히 행복한 건 아니죠, 그죠?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었던데 다시 발의한 이유나 개정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.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. 다양한 문제,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소득 구간을 나눠서 뭐 어쨌든 결혼하게 되면 어쨌든 뭐 공제율을 좀 뭐 500만 원, 100만 원 이런 식 공제를 해주는. 그래서 좀 결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. 이제 이런 일환으로 그런 청년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들에게 하는 그런 의미로 소득세 빨리 통과하시고 11월 10일. 국회의원에게는 사실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요즘 주민들 현황이 궁금합니다. 인천 서구가 이제 검단 신도시 있고 뭐 그쪽인데 주로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청라 국제도시 쪽도 있고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그 뭐 교통 대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. 제 1순위가 되게 교통 문제죠. 지하철 문제부터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검단 신도시로 연장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뭐 GTX-D라고 저 서부급행이라고 부천을 해서 용산으로 가는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우리 신도시를 통해서 김포로 해서 GTX까지 가는 그것도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지금 예타에 올라가 있고요. 서울 지하철 5호선
검단에서 김포로는 연장하는 건데 지금 김포고 검단하고 좀 노선 간에 서로 갈등이 좀 있어요. 이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수도권 매립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20%밖에 인천이 거기에도 안 묻는데 또 서울 사실 서울 쓰레기하고 경기도 쓰레기 다 갖다 묻는 거거든요. 그래서 25년부터는 아마 그래서 상암동 뭐 소각장 문제도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일단은 직매립은 금지하기로 했어요 우선.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씩 잘 풀어가고 있고 제가 또뭐 매니페스토에서도 상반기 중에 인천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공약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공약 실천율도 제가 1위로 발표가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공약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선을 도전하실 텐데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위원장님 어떤 부분을 가장 어필하고 싶으십니까? 지역구에서 35년째 벌써 여기서 활동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정착이 전부터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왕성히 해왔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또 그 중앙정치로 보더라도 이제 3선 되면 그래도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또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키워주십사 하는 그런 또 부탁의 말씀드리죠.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은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함께 그 성장의 과실에 돌아가고 또 함께 행복하는 그런 어떤 포용 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고요. 또 그런 포용 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제 역량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진솔한 인터뷰였다라는 느낌 드시지요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들의 주권의 투표가 결론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든다고 합니다. 신동근 위원장님 잘 보시고 관찰하시고 지지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